부풀어 오르는 물질의 소포 붕괴 pA 비원. 라이인은 이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석탄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냥 마른 석탄 가루나 물에 섞인 석탄 가루는 현미경으로 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결정적 실험근은 석탄 가루를 물에 새빨갛게 달군 뒤 이것을 멸균된 영양액 고깃국물과 염화칼륨 용액에 집어넣었습니다. 결과 놀랍게도 현미경으로 보니 석탄 입자에서 아주 작은 주머니 소포들이 떨어져 나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머니들은 처음엔 막이 두꺼웠지만 점차 막이 얇아지면서 안에서 푸른 빛을 냈습니다. 그리고 곧 스스로 팽창하고 수축하며 맥박치는 등 살아있는 생명체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주머니들은 살아있는 세포처럼 생물학적 염색약에 반응했고 양전하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석탄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에서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고기, 채소, 달걀, 우유, 피, 흙, 심지어 세부치철가루조차도 물에 넣고 끓이거나 부풀어 오르게 하면 모두 이 푸른 빛을 내는 살아있는 비온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즉 생명은 특정한 물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이 붕괴할 때 나타나는 에너지 주머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운동이라는 반론에 대하여 당시 과학자들은 현미경으로 볼 때 작은 입자가 멋대로 움직이는 것은 물 분자가 부딪혀서 생기는 무작위적인 브라운 운동일 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인은 이것이 브라운 운동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어떤 비온은 움직이고 어떤 비온은 멈춰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비온 자체의 내부 충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브라운 운동은 입자가 외부에서 부딪혀 밀려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온은 내부에서 스스로 팽창하고 수축하며 맥박칩니다. 이것은 외부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적혈구는 푸른 빛을 내며 맥박치지만 죽은 적혈구는 검은색이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움직임이 외부의 충돌이 아닌 내부의 생명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라이인은 이 내부에 살아있는 에너지를 오르곤ORGON이라고 불렀습니다. 3. T-강균 죽음의 간규. 라이인은 실험 과정에서 또 다른 종류의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푸른 비온과 달리 아주 작고 0.25마이크론 검은색의 창끝처럼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T-강균 TODS-BACILLI 죽음의 간균이라고 불렀습니다. 발견 장소 이 T-강균은 단백질이 부패하고 퇴화할 때 생겨났습니다. 오래되어 썩어가는 세균 배양액, 부패하는 혈액, 그리고 모든 암 조직에서 이 T-강균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암의 원인 이 T-강균을 건강한 쥐에게 주사하자 쥐들은 병들거나 죽었으며 몸 안에서 암종양이 자라났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대결 가장 중요한 발견은 생명을 상징하는 푸른 pA 비온과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T-강균이 서로 적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현미경으로 둘을 섞어 놓자 푸른 pA 비온이 T-강균을 끌어당겨 마비시키거나 죽여버렸습니다. T-혈액 검사 이 발견은 암조기 진단법으로 이어졌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피오르곤 에너지가 강한 피를 고압으로 끓이면 오토클레이브, 그 피는 푸른 pA 비온으로 붕괴합니다. 이를 B- 반응이라 부름. 암 환자의 피오르곤 에너지가 약한 피를 고압으로 끓이면 그 피는 검은 T-강균으로 붕괴합니다. 이를 T- 반응이라 부름. 이 T- 반응은 종양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암을 미리 진단할 수 있습니다. 4. 빛과 끌어당긴 방사 다리. 라이인은 더 나아가 오르곤 에너지가 강한 흑 비온과 암 환자의 약한 적혈구를 현미경으로 섞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흑 비온과 적혈구가 서로 끌어당겼고 둘이 가까워지자 그 사이에 빛나는 다리 방사 다리가 놓였습니다. 약해져 있던 적혈구가 이 다리를 통해 흑 비온의 오르곤 에너지를 마치 마시듯이 빨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적혈구는 다시 푸른 빛을 띠고 팽팽해지며 맥박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르곤 에너지를 주입하면 약한 세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융합과 침투. 때로는 두 비온이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을 넘어 아예 하나로 합쳐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가 없는 흑 비온은 탄소가 풍부한 석탄 비온을 만나자 마치 그것을 먹어 치우듯이 자신의 안으로 끌어들여 완전히 융합해버렸습니다. 라이인은 이 원시적인 단계에서는 먹는 행위와 성적 결합이 에너지 기능상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비온은 끌어당김, 빛 방출, 융합, 침투 등 생명체의 모든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6. 원생동물의 자연적 조직과 암세포의 비밀. 이 장의 핵심입니다. 라이인은 기존 생물학계의 가장 큰 믿음, 즉 아메바나 집신벌레 같은 원생동물은 공기 중의 씨앗포자에서 태어난다는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수년간의 관찰과 현미경 촬영을 통해 원생동물은 공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풀이나 이끼가 물속에서 썩으며 비온으로 붕괴할 때 그 비온들이 스스로 재조직되어 탄생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풀잎이 물에서 붕괴하며 수많은 푸른 비온이 됩니다. 이 비온들이 한 곳에 뭉쳐 비온 무더기를 이룹니다. 이 무더기 주위로 막이 생기고 안에 비온들이 서로 녹아들어 하나의 원형질이 됩니다. 마침내 이 덩어리는 풀잎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 움직이는 하나의 완전한 아메바나 집신벌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암세포는 다름 아닌 동물의 몸 안에서 조직 비온으로부터 형성되는 원생동물이다. 즉 썩어가는 풀에서 아메바가 저절로 생겨나는 과정과 우리 몸에 병든 조직에 암 환자의 폐에서 암세포가 저절로 생겨나는 과정은 정확히 동일한 생명 발생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7. 실험 XX 물질 없는 오르곤 에너지에서의 조직화. 라이는 1944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발견을 합니다. 흙을 물에 넣고 끓인 뒤 흙 입자를 모두 걸러내어 입자가 하나도 없는 맑은 비온 워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물은 입자는 없지만 흙에서 나온 물질 없는 오르곤 에너지가 가득 녹아있어 높은 에너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 멸균된 비온 워터를 얼렸습니다. 물이 얼자 물속의 오르곤 에너지가 중앙으로 수축하며 응축되었습니다. 이 물이 다시 녹았을 때 아무것도 없던 맑은 물속에 눈송이 같은 물질 덩어리 플레이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덩어리들을 현미경으로 보니 그것은 살아있는 원형질 물질이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자라고 분열하며 마침내 살아있는 원생동물로 조직화되었습니다. 결론 생명체는 석탄이나 쇠 같은 물질에서만 탄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전혀 없는 순수한 오르곤 에너지가 스스로를 응축시켜 물질을 만들고 나아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조직해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